장면 전원, 새벽, 궁만, 이슬이 내린 뜰에서 까마귀가 울고 있다. 나레이션, 새벽마다 까마귀가 울었다. 왕궁의 심장부까지 스며드는 죽음의 예감. 누군가는 이 울음이 곧 찾아올 피의 징조라 했다. 왕, 이정희 처소, 회양전, 아직 어스름한 새벽, 창문을 타고 스산한 바람이 스며든다. 촛불이 흔들리고 조심스레 발을 옮기는 발소리가 다급하게 울린다. 문 앞에서 급히 문지방을 두드리는 소리. 김응순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전하, 긴급한 일이옵니다. 이정 잠시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든다. 이정 차분하게 들라. 문이 열리자 김응순이 거의 뛰어들 듯 안으로 들어선다. 이마에는 탄방울이 맺혀 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다. 김응순 숨을 몰아쉬며 전하, 윤검서가 또 괴이한 짓을 벌였습니다. 이정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 반쯤 일어선다. 눈매가 서늘하게 가늘어진다. 이정 저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김응순 목소리를 죽이려 애쓰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김응순 덜덜 떨며 맹청에 쳐들어가 풍산판수와 언쟁을 벌였사옵니다. 깨다가 맹인들을 모아 팔척기를 부르겠다 하였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확 무거워진다. 촛불이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이정은 잠시 침묵한다. 팔척귀에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흉포한 악귀, 그 존재가 궁 안으로 스며든다면 왕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정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물어본다. 이정 압박하듯 풍산은 어찌하였느냐. 김응순 허둥지둥. 풍산이 막으려 했사오나 윤검서의 기세가 기괴하고도 심상치 않았다고 맹인들조차 제압당했다 합니다. 이정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난다. 수려한 골룡포가 묵직하게 흘러내린다. 이정 혼잣말처럼 윤갑 아니 강철 그대의 내면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가. 왕은 고독하게 창가에 선다. 밤하늘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잠시 후 이정 명령하듯 단호하게 김응순 바짝 고개를 숙이며 예, 전하. 이정 즉시 금군을 보내 맹청 주변을 봉쇄하라. 풍산을 은밀히 불러들여라. 그리고 윤검서에겐 일단 손대지 마라. 김응순 놀라며 하오나 전하. 그자가 이정 날카롭게 손대는 순간 더욱 깊은 혼란을 부를 것이다. 아직 때가 아니다. 김응순은 꿇어앉은 채 머리를 조아린다. 왕은 조용히 속삭인다. 이정 낮게 팔척기를 부르는 자를 어찌 다루어야 하는지 나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리고 이정이 눈빛은 차디차게 가라앉는다. 왕의 외로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 장면 암전, 장면 전환, 맹청한 풍산과 윤갑강철 이대치. 풍산 비웃으며 허허 윤검서 아니지 강철이 내 놈 따위가 천지장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다니 웃기는구나. 윤갑강철 천천히 웃으며 풍산아 내 놈이야말로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했느냐. 나 강철을 섬기면서도 내 앞에 고개를 쳐든다. 강철의 기운이 퍼지자 방 안의 맹인들이 고통스런 비명을 지른다. 풍산이를 악물며 감히 여기서 천지장군의 이름을 모독하면 내 놈이라도 무사치 못할 줄 알아라. 둘의 팽팽한 긴장감 속 열이가 나니 열이 단호하게 멈춰. 모두의 시선이 열이에게 쏠린다. 열이 윤갑을 똑바로 바라보며 윤갑 아니 강철이 내가 널 막겠다. 장면 전환.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깊은 산속. 고목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짙은 안개가 땅을 기어다닌다. 달빛은 구름을 가려 희미하고 바람은 괴이한 소리를 낸다. 열이와 윤갑 강철이 서로를 마주보고 선다. 두 사람 사이엔 무겁고 음산한 기운이 감돈다. 윤갑 강철 조롱 섞인 목소리로 열이야 아직도 착각하고 있구나. 강철은 천천히 다가온다. 그의 눈빛은 붉게 번득이며 인간의 그것이 아니다. 윤갑 강철 비웃으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네가 지키려는 것들 결국 모두 무너질 것이다. 열이는 가슴을 부여잡는다. 몸이 떨린다.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열이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했으며 그래도 널 멈춰야 해. 윤갑을 다시 데려올 거야. 열이는 소매 깊숙이 숨겨두었던 경귀석을 꺼낸다. 맑고 푸른 빛이 손바닥 위에서 소용돌이친다. 그 순간 강철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증오와 고통이 뒤엉킨 표정.
윤갑강철 분노에 찬 목소리로 감히 그걸 어디서 구한 것이냐. 여리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경기석을 높이 들고 진심을 담아 주문을 외운다. 열이 절규하듯 돌아와 윤갑아. 경기석이 강렬하게 빛나며 강철의 몸을 향해 에너지 파동을 내뿜는다. 강철. 비명을 지르며 땅을 짚고 무릎을 꿇는다. 몸에서 어두운 기운이 뽑혀나가는 듯한 광경. 윤갑강철 괴로운 외침. 너 따위가 감히. 하지만 강철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팔과 다리에 감겼던 어둠은 조금 벗겨졌으나 그 중심 윤갑의 몸은 여전히 강철에게 잠식당한 상태. 숨을 몰아쉰 여리는 비틀거리며 버티고 서 있다. 여리 한쪽 무릎을 꿇으며 흐느끼듯 속삭인다. 이걸로 시간을 벌었어. 반드시 널 구할 거야. 강철은 무너진 채 숨을 몰아쉬지만 눈빛은 여전히 증오로 가득하다. 윤갑 강철 헛웃음치며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내 것이 된다. 여리는 눈물을 삼키며 경기석을 꽉 쥔다. 자신의 손바닥에 경기석이 깊게 파고들어 피가 배어난다.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산속 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친다. 여리의 머릿속엔 하나의 다짐만이 남아있다. 여리 속으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끝까지 너를 기억할 테니. 카메라는 점점 멀어진다. 희미한 달빛 아래 상처투성이가 된 여리와 강철이 어둠 속에 남겨진다. 장면 암전, 장면 전환, 왕궁. 밤이 깊었지만 권한은 고요하기보단 음산했다. 기와 지붕 위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등불이 사그라질듯 흔들린다. 정전, 뒷길. 이정이 홀로 검은 골룡포 자락을 끌며 걷는다. 머리 위 달은 붉게 번지고 대리석 바닥에 그의 발자국만이 쓸쓸히 울린다. 이정 혼잣말, 깊은 슬픔이 담긴 목소리. 내 아들 원자야. 어찌하여 이리도 허망한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냐. 이정이 눈에 피로와 슬픔이 교차한다. 세상을 바꾸려는 젊은 왕. 하지만 자신의 혈육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조심스레 다가오는 기척. 이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의 존재를 느낀다.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다가오는 이는 내관 김응순. 김응순 허리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전하, 대비마마께서 윤검서를 소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정. 순간 몸을 굳힌다. 눈빛이 차갑게 가늘어진다. 천천히 몸을 돌려 김응순을 바라본다. 등불빛에 드리운 이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이정 목소리 낮고 무겁게. 대비께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대비 라함은 곧 외조부 김봉인의 뜻을 의미한다. 이정.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김봉인은 겉으론 인자한 노인이지만 그의 세력은 궐 안의 절반을 움켜쥔 거대한 나무다. 그가 윤검서를 손에 넣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왕권 약화, 세력 확장. 이정. 천천히 김응순에게 다가간다. 이정 조용히 하지만 서늘하게. 대비께서 무엇을 대가로 내거셨느냐. 김응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숨을 삼키며 머뭇거린다. 김응순 작게. 소신이 듣기로는 원자저하를 치료하겠다는 약속을. 이정. 손을 움켜쥔다. 무심코 손등에 핏줄이 부풀어 오른다. 원자를 미끼로 삼았다. 왕의 아들을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윤검서를 손에 넣으려 한다. 이정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붉게 물든 달. 운명처럼 스스로도 벗어날 수 없는 덫. 이정 속으로 굳은 결심. 설령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나는 결코 궐을, 이 나라를, 내 아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이정. 천천히 김응순에게 명한다. 이정 낮고 단호한 목소리. 대비께 아뢰어라. 왕은 결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김응순. 숨을 삼키며 고개를 깊이 숙인다. 김응순. 명 받들겠습니다. 전하. 장면 천천히 암전. 멀리서 다시 천둥소리. 왕궁 지붕 위에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 햇살이 길게 들이운 대비전 안. 정갈하게 놓인 꽃병의 꽃잎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공간이었다. 대비는 푹신한 방석에 기대앉아 있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그녀가 얼마나 냉철한 인물인지 짐작게 했다. 그녀의 곁에는 신의 몇 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은은한 향만이 신뢰를 부유했다. 읽고 굳게 닫혔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갑강철 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마치 오랜 풍생을 겪은 무쇠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의 분위기는 데뷔 전에 부드러운 공기를 순식간에 낯설게 만들었다. 데뷔는 윤갑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묘한 기운은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호선을 그리며 예민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기보다는 상대를 간보는 듯한 날카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데빈, 윤검서, 내 기이한 소문이 온도성에 가득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예리한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마치 오랫동안 갈고 닦은 비단처럼 매끄러웠지만 한 번 스치면 베일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데빌, 밤마다 귀신과 속삭인다는 이야기부터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놀라운 기억력까지, 심지어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었지. 데뷔의 시선은 윤갑의 얼굴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먹이를 찾는 매처럼 날카롭게 그의 작은 표정 변화까지 쫓고 있었다. 데뷔, 네, 궁금하구나. 내 정체가. 마지막 말은 마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섬뜩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윤갑이라는 존재 자체가 데뷔에게는 어떤 위협 혹은 흥미로운 변수로 다가왔는지 모른다. 하지만 윤갑 강철은 데뷔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깊은 밤하늘처럼 고요했고 입가에는 어떤 미소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묵직한 침묵으로 데뷔의 질문에 답했다. 데뷔와 강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것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데뷔의 은근한 압박과 윤갑의 굳건한 침묵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숨막히는 기싸움이었다. 데뷔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와 윤갑이 냉정한 태도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데뷔 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 뿐이었다. 장면 전원, 새벽, 여리의 작업방, 희미하게 깎인 창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어두운 작업방을 은은하게 비춘다. 방 안에는 거칠게 다듬어진 나무 책상과 선대 묻은 도구들, 빛바랜 서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여리는 낡은 등잔불 하나를 옆에 두고 손바닥 위에 놓인 부서진 경귀석 조각을 깊은 눈으로 바라본다. 열이 속삭이며 윤갑, 조금만 버텨줘. 내가 반드시 널 찾아낼게. 열이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린다. 다짐이 섞인 그 목소리 뒤로 마음속 깊은 불안이 번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경귀석 조각을 어루만지며 입술을 깨문다. 경귀석은 희미하게 마치 열이의 슬픔을 느낀 듯 은은한 빛을 토해낸다. 그때 바깥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들린다. 띠걱, 오래된 나무 마루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내는 소리. 열이의 몸이 순간 굳는다. 등잔불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문틈 사이로 어렴풋한 그림자가 들이운다. 윤갑 강철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스며든다. 열이는 긴장한 나머지 숨을 멈춘다. 손에 쥔 경귀석 조각이 떨리며 빛을 잃는다. 윤갑 강철 낮게 짙은 어둠 속에서 열이야. 열이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차가운 손길이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잡는다. 열이의 몸이 움찔거린다. 강철은 열이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그의 목소리는 속을 파먹는 독처럼 서늘하다. 윤갑 강철 광기 어린 속삭임. 너만 없어지면 내 길을 막을 자는 없다. 열이는 버더나를 애쓰지만 강철의 소나귀는 점점 조여온다.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방 안은 달빛에조차 잡아먹힐 듯 무겁다. 그 순간 열이의 손에서 떨어진 경귀석 조각이 서서히 빛을 되찾는다. 아주 희미하지만 단단한 빛. 마치 마지막 저항처럼 방 안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 강철의 눈빛이 순간 흔들린다. 그러나 빛은 곧 꺼질 듯 위태롭다. 긴장과 공포 속에서 열이의 숨소리만이 크게 울린다. 화면 암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